안녕하세요. 몬타티리비 아따입니다. 전나무숲 우쿠다미노루와 이토야스오의 부모가 높여주는 내 아이 면역력입니다. 내 아이의 면역력을 체크해 볼까요? 8가지로 면역력을 살펴볼 수 있는데 우선 체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전 잠자리에서 재면 이것을 일주일간 평균을 내면 아이의 평열을 알 수 있습니다. 평열이 36.5도 이상이면 일단 문제가 없지만 미만이면 저체온, 면역력이 떨어졌다라는 뜻이고 아이의 평소 생활을 점검해서 신진대사가 좀 더 활발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호흡입니다. 아이의 심리적, 신체적 상태를 짐작할 수 있는데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 호흡이 얕고 빨라집니다. 그럴 때는 천천히 심호흡을 하게 합니다. 입으로 호흡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기에 잘 걸리므로 코로 숨 쉬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기분입니다. 기분만으로 건강 상태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안색, 혀의 색입니다. 안색의 미묘한 변화로 몸 상태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색은 몸과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신호이고 혀의 색도 살펴야 합니다. 혀가 붉고 촉촉하면 괜찮지만 허옇게 설태가 끼었거나 혀 표면이 오돌오돌하지 않나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식사량과 식사 태도입니다. 몸과 마음 상태와 큰 관련이 있어 살펴야 합니다. 제대로 잘 씹나, 한쪽으로 씹는 건 아닌가 봐야 합니다. 턱과 이가 정상적으로 잘 발달하는지 살피기 위해서입니다. 여섯 번째는 수면과 수면 자세입니다. 수면 시간이 충분해야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코를 고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한쪽 방향으로 누워 자면 몸이 비틀어질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변 상태입니다. 소화기 상태를 알 수 있는데 기저귀를 떼고 혼자 화장실에 가면 아이 변이 무관심해지기 때문에 마련인데 꼭 물 내리기 전에 엄마를 불러달라 이야기하고 아이와 같이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변 횟수와 시간도 체크합니다. 아침에 변을 보게 하는 습관을 들여 일정한 배변 리듬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자세입니다. 자세가 좋으면 면역력이 강해지는데 좌우 균형이 맞나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이 밖에도 피부 상태, 기침, 눈에 힘이 있나, 몸무게 증감도는 어떤가, 둘러싼 환경은 어떤지, 몸과 마음의 변화도 그냥 바라보지 말고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이가 병에 걸렸다면 면역력이 떨어졌다라는 증거입니다. 아이의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습관, 또 밤늦게 깨어있기, 외롭게 먹기, 부드러운 음식만 편식해서 먹기, 신체 활동을 싫어하는 아이들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면역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 15세 이전까지는 최대한 면역력을 완성해야 합니다. 면역력은 백혈구가 지배합니다. 우리 신체는 병원균, 독소 등 몸속에 들어오면 신속하게 이상 상태를 알아차리고 병이 나기 전 이물질을 처리해 없애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면역인데 이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 백혈구입니다. 면역력은 백혈구의 힘을 가리킵니다. 백혈구 성분이 변동할 때 몸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루 중에서 낮에는 교감신경이 작동하여 우세해서 신체가 생기 있고 힘차게 활동하고 밤에는 부교감신경이 우세해서 신체가 휴식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이 우세하면 과립구가 늘어나고 부교감신경이 우세하면 림프구가 늘어납니다. 이 두 가지는 시소처럼 서로 균형을 이루며 작용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근거로 휴식은 면역력을 높인다고 말합니다. 자율신경과 면역의 관계를 살펴보면 스트레스로 인한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작용하면 과립구가 증가하고 몸의 이곳저곳 점막을 파괴하여 병이 납니다. 예를 들면 밤 늦게까지 잠 못 자고 밤새운 날 얼굴에 뾰루지가 나는 것처럼 과립구 증가가 가벼운 피부염증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면역계의 주인공은 바로 림프구인데 림프구가 활성화하는 것은 신체가 휴식을 취하거나 안정된 상태에서 작용하는 부교감 신경입니다.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지면 면역력이 과잉되거나 저하되어 질병이 잘 걸립니다. 성인은 과립구가 많고 15세까지 과립구보다 림프구가 많습니다. 만 4세까지는 백혈구 속 림프구 비율이 높은 상태지만 15세 무렵까지는 림프구와 과립구 비율이 비슷해지고 20세 무렵이 되면 과립구가 더 늘어나서 백혈구 구성은 과립구가 약 60%, 림프구가 약 35%인 성인형이 됩니다. 면역 기능을 형성하는 몸의 5곳을 단련해야 합니다. 생후 6개월이 지나면 아기는 자기 면역 기능을 작동하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여러 종류의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접촉하면서 감기를 앓거나 사소한 질병에 걸려 면역 기능을 키워갑니다. 지나치게 깨끗하게 무균 상태로 아이를 키우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다양한 세균에 노출되며 균과 싸우면서 면역력을 얻기 때문입니다. 면역 기능을 형성하는 가슴샘, 편도, 간, 장, 골수가 우리 몸에서 면역 기능을 형성하는 중요한 곳입니다. 그러면 위험에 처한 아이들의 몸을 살펴보겠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예를 들면 아토피 피부염이 완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이들에게 급증하는 생활 습관의 문제입니다. 움직임이 적고 몸에 지방이 증가하고 몸이 차가워지면 가공식품과 냉동식품이 증가하고 또 육류 중심의 채소를 감소하고 청량 음료 증가하고 당이 많은 음식이 증가했을 때입니다. 나쁜 자세는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뛰어놀아야 하고 근육이 단련되고 신발을 잘못 신어도 자세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성장기 아이들은 3달에 한 번씩은 발과 신발을 잘 살펴야 합니다. 교감신경은 등뼈 주변에 분포하므로 등뼈를 똑바로 펴면 혈액 흐름이 원활해지고 자율신경의 균형이 바로잡혀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감기에 자주 걸리는 아이들의 공통점은 입으로 숨을 쉽니다. 입으로 숨 쉬면 만성적인 세균 감염 상태가 되어 온몸의 면역 기능이 손상되고 감기가 잘 걸립니다. 코로 숨쉬기 힘들면 먼저 코를 치료해줘야 합니다. 4번째는 저체온과 면역입니다. 몸이 차면 백혈구 활동이 둔해지고 따뜻해야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건강하게 뛰어놀고 땀을 흘리게 해야 합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아토피 피부염이나 민감성 피부가 낫지 않는 이유는 림프구가 가행 상태가 되었을 때입니다. 이런 현상을 막으려면 식습관, 생활습관, 육아 방식을 실천해서 림프구 가행 상태를 자연스럽게 해소해야 합니다. 냉증이 있는 엄마, 찬 모유를 먹고 자란 아이는 요즘 엄마들의 모유가 온도가 낮기 때문에 아이들의 장내 면역력이 활성화되지 못하게 합니다. 최근 여성의 60에서 70%가 냉증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몸이 찬 엄마는 적극적으로 면역 강화법을 실천해야 합니다. 여성은 혈액순환에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보온팩이나 복대를 이용해 따뜻하게 하고 꽉 끼는 옷이나 양말을 피하고 몸을 차게 하는 음료나 음식을 삼가해야 합니다. 땀을 흘리고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합니다. 임신도 정년기가 있는데 되도록 20대 후반까지는 출산을 마치는 게 좋고 아이 몸이 면역 기능에 충실히 형성되려면 아이 장이 발달할 때까지 계속 모유를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식사편에서 아이의 면역력을 강화하는 식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들의 장은 특히 중요합니다. 장은 면역 기능을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인데 장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현미식으로 바꾸고 잘 씹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씹으면 씹을수록 면역력은 강해집니다. 아이에게 매일 먹여야 하는 음식인 현미나 김치, 된장, 발효식품, 콩, 깨, 뼈째 먹는 생선 등을 적극적으로 먹여야 합니다. 유산균은 장 기능을 활발하게 해서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아이의 건강을 위해 간식과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찬 음식과 얼음을 멀리하고 늘 따뜻한 것을 주어야 합니다. 인스턴트 음식과 탄산음료도 치워야 합니다. 당분 과다 섭취도 피해야 합니다. 당분은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먹는 행위는 즐거워야 합니다. 잘 웃는 행복한 아이를 만들어야 합니다. 모유는 되도록 오래 먹입니다. 이유식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너무 이른 시기의 시작은 면역력 형성에 해가 됩니다. 아기의 장이 발달하기를 기다렸다가 젖을 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빨리빨리 재촉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서두르면 안 됩니다. 생활, 운동, 수면 편의 아이의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생활 습관 편을 살펴보겠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4가지는 잠을 충분히 자야 합니다. 입으로 숨 쉬지 않게 합니다. 몸은 늘 따뜻하게 하고 땀을 충분히 흘리게 합니다. 어릴 때 만든 튼튼한 몸은 평생의 재산입니다. 약에 의존하기보다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아이의 건강한 미래를 여는 열쇠는 부모가 쥐고 있습니다. 내 아이의 면역력을 높이려면 먼저 부모의 생활 균형을 회복하고 지금부터 충실히 키워야 합니다. 이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